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요즘 하기 전에 좋아요. 요즘 유행하는 또 트렌드에 아이들 뇌질환이 있어. 뭐냐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이 읽기 난독이 걸려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글은 읽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얘가 학교 가기 전에 책을 하루에 수십 권씩 읽었던 아이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가 열심히 챌린지를 하면서 야 우리 애 오늘 50권 읽었어, 우리 애는 오늘 70권 읽었어, 이런 챌린지를 했던 엄마들 애들 하여튼 별의별 걸 다 챌린지해. 지가 한번 읽어보라 그래. 50권 읽나?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 아니 본인도 그렇게 읽으라면 못 읽어. 대치동 엄마들이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자기도 안 읽고 애들 그렇게 막 읽히면서 엄마들 사이에 이제 자랑질 하는 거야. 그래서 인스타를 끊으려고. 인스타만 딱 끊으면은 애들 멀쩡하게 자라. 그 유튜브 중에서 조기국 유튜버들 그냥 딱 끊잖아. 그럼 애가 멀쩡하게 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아이의 읽기에 관련된 뇌가 언제 하면은 뇌과학상 8세예요. 그래서 교육선진국에서는 정상 시기 8세 때부터 아이들 읽기를 가르쳐요. 읽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 해에 쓰기를 가르쳐. 이게 원래 뇌 발달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강제 소환을 하는 거야. 딱 소환술 써가지고 그따긴 게 어딨어. 애가 뇌가 이만큼 해서 조금만 더 지나고 7살 8살 되면 뇌 크기가 더 점점 이만큼 해서 딱 부화를 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애가 막 쓰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부화하기 전에 지금 배란기에 있는 이 애를 끌고 내려오는 거야. 읽기, 쓰기도 지금 막 부화를 하고 있는 애를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해하는 뇌가 있어. 이게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뜻을 이해하는 영역이 있어. 그 뜻을 이해를 하면은 이게 수용 언어로 담기게 되면서 그것이 베르카 영역에서 이제 나오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상대방과의 대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 대화, 내가 진짜 필요한 일상 대화를 통해 가지고 화용 언어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책으로는 절대 늘어날 수가 없어. 그냥 설명을 해줄게. 책은 내가 떠드는 양을 줄여주는 게 책이야. 제가 27년 동안 책을 못 봤어. 머리가 조금 다쳐가지고 책을 못 봤단 말이야. 지금도 못 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책을 자주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막 주저리 30분짜리 강의를 15분으로 줄일 수가 있어. 그런 거예요.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게 책이야. 네가 말을 주절주절 떠들 거를 간략 요약하게 만드는 게 책이야. 그러면은 지금 책 육아를 많이 했던 아이들 말 어떻게 해? 단답형으로 얘기하잖아. 그 이유가 그거야. 엄마가 책 육아 시켜가지고 애가 말 단답형을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글을 길게 쓰겠냐고, 그 긴 글을 읽겠냐고. 못 읽어. 뜻을 이해를 못해. 책 육아를 오래 하면은. 그런 거예요. 책 육아 많이 하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문장 뜻 이해할 것 같지? 절대 아니야. 문장 뜻이라는 거는 내가 이해하고 아는 단어에 한해서만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책을 많이 읽다 보잖아. 내가 모르는 단어도 그냥 읽게 돼. 왜? 엄마가 읽으래잖아. 너 오늘 30권 읽으래, 50권 읽으래. 그런 버릇을 들여놨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는 짜증나지만은 글씨를 읽는 그 자체를 즐겨요. 얘는 책 빼고는 놀 게 없거든. 놀 게 없어. 장난감이 있어, 뭐가 있어. 집에 딸랑 읽는 거라는 그 자대용 교구 하나 있어. 교구는 이게 원래 운의 목적으로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좌뇌식으로 가르치네?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더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얘가 어느 쪽으로 발달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 교구학습을 하는 거는 원래 우대를 발달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 이 교구를 가지고 쌓던지 뭐하던지 네 마음대로 놀아라. 이게 우뇌활동이야.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랬는지 알아? 야,
그게 거기다 끼면 어떻게 해? 여기다 껴야지. 아니야, 이거 여기다 해야 돼. 아 참,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뭐 하는 짓거리 하냐고. 이게 무슨 운해 활동이야. 왜 운해 교구를 갖다 놓고 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는 거야. 그 교구를 왜 안 만지겠어. 그따위로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 하는 거야. 재미없어. 애들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이 가르치려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다음 집 가야 되니까는 그걸 완성을 해야 가거든. 그러니까는 애가 다르게 만들고 있으면은 어머니 애가 이상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말을 안 듣네요. 네가 왜 그런 걸 판단을 하냐고. 애들 상상력을 키우게 해줄 교재나 교구를 가져왔으면은 애가 상상력에 관련된 걸 했으면은 박수를 쳐야지. 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도 만드네. 야, 너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든다고 애를 막 닥달을 시키는 거야. 그런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운해형 아이들이 그런 유치원에 가면 미쳐버리고 오는 거야.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글씨를 읽는 활동, 모르는데 계속 그거를 읽는 활동, 그 얘는 책 빼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지방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얘가 계속 책을 보는데 글씨만 읽는, 뜻도 모르면서 글씨만 읽는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야, 우연치 않게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게 우리 집에 꽂혀있네? 뭐야? 그게 과학도서야. 이 과학도서를 보게 되는 순간 거기에 빠지게 돼요. 뭐에 빠져? 글씨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 그림들 보는 거에 빠지게 돼. 이러면서 원래 아이가 봐야 돼야 될 그 과정의 책들을 안 보게 되면서 이 그림에 빠지면서 이게 무슨 효과예요? 미디어 보는 효과가 나. 야, 고퀄리티에 막 사진들이 막 나오는데 막 미치는 거야. 엄마는 TV 못 보게 해주지.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는 막 고퀄리티에 막 사진들이 나오는데 환장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책들을 보다가 계속 엄마 과학책. 왜 그러겠어? 이거를 보면은 미디어 보는 미디어 중독 효과가 나거든. 미치는 거야. 막 새로운 사진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애가 중독이 되기 시작을 해. 미디어 중독. 책 미디어 중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뭐든지 중독 증상이 일어나잖아. 그럼 애들이 첫 번째 싸가지 없기 시작해. 진짜 이게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책은 많이 봐서 막 박수를 쳤는데 애가 싸가지가 없어지네? 6살부터? 그러더니 지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네? 엄마를 하인 부리듯이 하네? 열받는데 뭐라고 하면은 얘가 또 논리적으로 또 받아쳐버리네? 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근데 엄마가 밥은 주니까 엄마 말은 듣기는 해. 자, 이러고 나서 학교를 딱 갔더니 야, 지 주장도 엄청나게 크고 지가 원하지 않는 거는 또 안 하려고 그래. 왜? 이유도 없어. 그냥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할 거야. 엄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공부를 시켰더니 야, 1학년 거는 또 다 배우고 왔어. 그러니까 넘어가. 자, 얘가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그런 류의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푸는 거야. 자, 2학년 딱 갔어. 2학년까지도 이게 다 4분할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어지진 않아. 곱셈 나눗셈 배우잖아. 그러니까는 아예 다른 거야. 덧셈 뺄셈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거야. 암기로. 자, 그것까지 버텼어. 자, 3학년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 문제가 나오는데 얘가 처음에는 문제를 읽고 풀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였어. 3학년 됐더니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뜻을 몰라. 야, 너 이거 이해 못해? 몰라? 너 1학년 거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은 그냥 매달 푸던 거라 풀었대. 다 외워서 풀었대. 3학년 되니까는 이 짤막한 한 줄의 문장을 못 보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1, 2학년 때조차도 얘가 책을 계속 읽어.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잖아. 책 한 바닥 꺼내놓고 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몰라요? 애가 태어나서 9년을 책을 읽었어. 9년을 하루에 20권 30권씩 맨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책 한 바닥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 너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냥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요? 왜 보는 거야? 사진이 이뻐서요.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시간 낭비한 거야. 시간 낭비. 얘가 책을 읽는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온 거야? 학교에 가서도 글씨를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는 그 습관이 잡혀버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고, 학교에 가서는 왜 책을 읽었어? 얘가 좋아하는 책 그냥 그림 본 거야.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 그림이 없어. 글씨만 빼곡히 있는 책들을 읽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 이런 애들 뭐예요? 거기에 글씨 강박까지 있는 아이들이야. 얘는 글씨를 봐야 하루가 편해. 그러니까 책이라는 그 하루에 엄마가 깔아준 판에 얘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동화가 된 아이들이야. 굉장히 위험한 아이들이지. 얘는 책이 없으면은 불안 증세 때문에 정신질환이 걸리는 아이들이에요. 글씨 강박이 있는 아이들. 얘네들은 뜻을 이해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 6살 아이들이 뭐 영유에서 얘기하는 원서책을 빼곡히 있는 걸 읽는다든지 또 한국말로 된 것도 빼곡히 글씨만 있는 걸 읽는다든지 뜻도 이해를 못하면서 글씨를 계속 읽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유사 잡혀와요. 유사 잡혀오고 아니면은 이런 강박증 때문에 나중에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 어쨌든 글씨 읽는 거는 글씨를 읽는데 문장 뜻을 이해 못하는 읽기 난독 증상까지 와요. 복합적이지. 엄마가 지금 하는 이런 책 육아들, 특히 36개월 이전 엄마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아이가 이런 증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몰라. 지금 아이들을 책 육아를 하는데 아이들이 뭐 하루에 20권 30권 읽고 앉아서 3시간씩 책을 보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이 이런 위험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니까. 6살이 지나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엄마가 또 막 미쳐가지고 영어부터 해서 그걸 시키려고 영어 책 관련된 책 가르치라고 책 보고 영어 가르치고 거기에 또 36개월 지나서 연상까지 또 가르치고 연상 가르치고 또 책까지 왕창 사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공부만 시켜. 교구도 아니야. 그냥 뭐 장난감 만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너 공부해야지.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뺑뺑이 돌리고 영유 끝나고 무슨 또 학생체 유치원 끝나고 또 무슨 공부 이렇게 하잖아. 내가 장담컨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6살 이전에 얘 IQ 80 이하의 경계선 지능에 플러스 알파로 ADHD까지 걸려. 그리고 학교 가면은 공부할 수 없는 상태의 정신질환 상태가 걸리면서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면은 얘는 정상적으로 성인까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내가 이거 100% 장담해요. 야외 활동 없이 그렇게 감옥에다 가둬두고 이런 공부만 시킨 아이들, 얘 100% 정신질환 걸리던지 그 정신질환 걸린 이 상태에서 나중에 엄마가 고스란히 돌아받게 돼. 그거 예전에 대치동에서 그렇게 공부시켰던 아이가 나중에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엄마 찔른 사건이 있었어. 대치동에서. 그리고 요즘도 종종 그렇게 공부시켰던 아이들이 정신질환이 걸려서 엄마 폭행하고 아빠 폭행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렇게 공부만 시켰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이런 촉법소년들 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 이렇게 폭행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학습식 유치원부터 엄마가 공부만 시켰던 아이들, 하루에 책 육아한다고 하루에 50권씩 읽었던 아이들, 요런 애들 정신질환이 걸려가지고 이게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애들 때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 욕을 하면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엄마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 신경을 안 써.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미 얘를 학습식으로 시켰다는 그 정신 상태부터 이 엄마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엄마들은 자기애서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 일어나는 것들을 애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애는 싸우면서 크는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해요. 그렇게 무서워. 지금 30대 엄마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야 이게. 특히 학군지에서. 그래서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 학군지에서 하는 거를 툭 뛰어다가 이렇게 하는 엄마들, 이 엄마들도 또 위험해. 왜? 얘네들이 잘못됐을 때 고쳐줄 곳이 없어.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다 잘하는지 알고 시작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 교육시킬 때 이런 좌뇌식 교육 같은 거 할 때는 잘못되면은 얘 IQ 80 이하까지 떨어지고 경계성 지능 플러스 알파 ADHD 알파 여러가지 정신적 질환까지 복합 질환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 다시는 얘가 사회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 평생 얘가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시키세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